일본 최고의 스타가 한국 선수를 위해 미국 감독에게 맞선 충격적인 사건 알고 계셨나요? 메이저리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야구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김혜성이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김혜성은 한국 야구계가 배출한 가장 완성도 높은 내야수 중 한 명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보여준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뛰어난 개인 기량을 넘어 한국 야구의 정신적 기반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의 수비 능력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도 Korean Magic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이 가진 독특한 야구 철학, 즉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국 야구의 DNA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야구가 한국 땅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정확성과 집중력을 중시하는 한국식 야구는 미국의 파워 야구, 일본의 기계적 정확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바로 이런 한국 야구의 정수를 체현한 선수였죠. LA 다저스라는 팀 자체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1958년 브루클린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한 이 팀은 미국 서부 지역 야구 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아시아계 선수들에게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상징적 관문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찬호가 1994년 이 팀에서 아시아 투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고, 이후 수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다저스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왔죠. 김혜성이 다저스에 합류한 것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한국 야구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계약 조건은 한국 내야수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이는 메이저리그가 한국 야구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그가 받은 보장액은 과거 한국 선수들이 받았던 조건들과 비교할 때 혁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불가피하죠. 김혜성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야구 문화 차이, 언어적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 강도는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그 부담이 폭발한 순간이 바로 6월 1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였습니다. 페코파크는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으로 유명하지만 그날 김혜성에게는 악몽 같은 무대가 되었죠. 3회 초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것을 제외하면 타석에서의 성과는 전무했습니다. 4회 2루 땅볼, 7회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되며 공격에서는 완전히 침묵했어요. 더 큰 문제는 수비에서 발생했습니다. 6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벌어진 그 플레이는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커리어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되었죠. 매니 마차도의 3루 땅볼을 맥스 먼시가 잡아 1루로 송구했고, 김혜성이 포스아웃을 성공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1루 송구가 목표를 벗어나면서 공이 1루 더그아웃으로 굴러들어갔습니다. 이 실책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마차도가 2루까지 진루하면서 득점권의 주자를 내주었고, 다저스 선발 투수 잭 플레이티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후속 타자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실점을 당했고, 결국 다저스는 긴급히 불펜진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하나의 실책이 만들어낸 나비효과였죠. 경기 후 라커룸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30년 넘게 메이저리그를 지켜본 관계자들조차 그런 수준의 질책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향해 극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고, 심지어 영구 벤치행을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전 세계 야구 팬들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타니 슈에이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감독의 질책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 중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라는 그의 말은 라커룸 전체를 정적으로 만들었죠. 오타니의 이런 행동 배경에는 그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면서 체득한 카이젠 정신, 즉 지속적 개선을 통한 완성도 추구가 그 바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국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서구적 개인주의와 동양적 집단주의를 조화시킨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 문화나 미국 문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만의 글로벌한 사고방식이었죠. 더욱 주목할 점은 오타니가 김혜성을 감싸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적 이해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 선수가 한국 선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타니는 그런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순수하게 동료로서의 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가진 화합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였죠. 그는 실수를 고칠 기회를 더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고 각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받아야 한다는 오타니의 말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혜성이지만 내일은 우리 중 누구든 될 수 있다는 표현은 팀 스포츠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어요. 김혜성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동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새로운 각오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극도의 감정 상태를 의미하죠. 그만큼 오타니의 지지가 그에게 큰 의미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은 또 다른 화제를 낳았습니다. 김혜성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저희 실수로 팬들을 실망시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부 오타니 형 덕분이다라는 그의 고백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형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이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고요 라는 김혜성의 증언은 오타니의 인격적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오타니가 김혜성에게 전한 메시지였어요. 만약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점수를 만들어라. 내 손과 의지로 팀을 구하라는 말은 실책의 아픔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이 장면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두 나라 선수들의 우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야구를 통해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김혜성과 로버츠 감독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김혜성은 조심스럽게 저는 감독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시사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박찬호 전 투수는 한 선수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구해주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바로 동료다. 오타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현대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동료의 사례들이 종종 전설로 남았습니다. 1947년 제키 로빈슨이 인종차별에 시달릴 때 동료 선수들이 보여준 지지, 1970년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벌어진 선수들 간의 연대 등이 대표적이에요. 오타니와 김혜성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선수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계 선수들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과 언어적 장벽을 고려할 때 같은 아시아권 선수가 보여준 지지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문화적 연대의 성격을 띠었죠. 김혜성이 받은 지지는 라커룸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다음 날 다저스 팬들 사이에서는 김혜성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등장했어요. We believe in Kim Hae-sung. Mistake makes you stronger. 같은 메시지들이 다저스 스타디움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오타니의 행동이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증거였어요. 한편 맥스 먼시의 발언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다저스의 진정한 라이벌은 오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뿐이다라고 말하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경쟁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다저스가 가진 자부심과 전통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1958년 이후 자이언츠와 이어져 온 라이벌 관계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치열한 경쟁 중 하나였죠. 먼시의 이런 발언 배경에는 다저스 조직 문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팀은 전통적으로 다저, 블루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강한 결속력을 자랑해왔어요. 특히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의 비전은 모든 선수들에게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했습니다. 김혜성의 실책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저스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며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받아왔죠. 김혜성의 영입 자체도 이런 다저스의 글로벌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오타니의 행동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가 다저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시즌 시작과 함께 다저스에 합류한 그는 아직 팀 내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맞서면서까지 동료를 감싼 것은 그만의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런 오타니의 행동 방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센파이 코아이 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동료를 지지하는 모습은 그가 일본을 넘어 글로벌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했죠. 김혜성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특히 실책 이후 보여준 그의 태도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야구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BO 관계자들은 김혜성이 보여준 겸손함과 성장 의지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후배 선수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혜성의 언어적 표현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그의 영어 실력과 감정 전달 능력은 과거 한국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이는 현재 한국 야구계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오타니와 김혜성의 우정은 야구장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 나라의 야구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이제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에서 아시아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특히 이들의 관계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도전은 개인적 성취를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그가 다저스에서 보여줄 플레이는 미래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에요. 특히 내야수로서는 박찬호, 추신수 이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저스 구단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팀 내 화합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가 보여준 리더십은 젊은 선수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의 질책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이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도의 완벽함이 요구되어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팀의 승리를 위해 모든 선수에게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김혜성이 앞으로 보여줄 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번 실책을 발판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요. 특히 오타니로부터 받은 조언인 내 손과 의지로 팀을 구하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김혜성의 잠재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의 부침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특히 그가 가진 기본기와 야구 지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타니의 사례를 보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그 역시 메이저리그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역사에 남을 선수가 되었어요. 김혜성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한국 팬들의 응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격려 메시지들은 김혜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 김혜성 화이팅 같은 응원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승부를 넘어 인간적 성장과 동료애, 그리고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준 값진 교훈이었어요. 김혜성과 오타니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수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야구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김혜성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김혜성이 보여줄 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타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선수로 거듭날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결국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는 셈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